네, 안녕하십니까. 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문화식구입니다. 오늘의 리뷰는 바로 나홍진 감독님의 영화 호프인데요. 현재 영화를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10년의 기다림이 무색한 망작이다와 충분한 기다림의 보상이 있던 작품이다로 평이 극과 극으로 나뉘고 있죠. 이번에는 왜 관객들이 이처럼 당혹해하는지, 또 호프가 과연 가치가 없는 작품인지 아니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에 대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호프의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를 보고 후기의 대부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뭘 본 거지. 칸 영화제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나온 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상하죠. 호프는 블록버스터입니다. 어쩌면 나홍진 감독님이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서사적으로 본다면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호프항에 외계인이 나타났고 범석과 성애가 이를 물리치고 숲으로 따라간 성기 일행이 다른 외계인과 조우하고 범석과 성애를 만나 또 이를 물리친다는 것이 영화의 큰 이야기의 줄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영화 장면을 들여다본다면 우리가 흔히 아는 SF 영화의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어 일단 유명하죠. 영화의 변을 이용한 개그라든지 아니면 외계인 망세자 칼리가 냉동고에 보관된 모습이나 해부 장면은 스릴러 혹은 슬래셔 영화의 그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일반적인 블록버스터의 문법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호프는 전체적으로 그 큰 맥락은 친근한 모습이지만 시퀀스 자체는 타 영화들의 특징을 모자이크 작품처럼 묻혀놓은 영화의 호흡이나 분위기 등이 시시때때로 바뀌는 이질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객이라면 또 당혹스러운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프가 대다수의 관객들이 수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연 호프가 정말 못 만든 작품인가 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나름의 굉장히 야심차고 또 성취를 이룬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 저는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작품의 구조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를 짚고 싶습니다. 이제 시놉시스에도 나와 있지만 호프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악이 초래하는 비극이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속담도 떠오르는데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중 모든 사건의 원흉인 양배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이 그렇듯 을의 사냥을 나선 것이지 특별한 의도로 왕세자 외계인이죠. 칼리를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 무지에 대한 나 감독님의 어떤 시선을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영화는 관객들 또한 영화 속 인물들처럼 무지하고 근시안적이게 이렇게 몰아넣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영화가 유지하는 시점을 본다면 일정하게 또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또 철저하게 따라가는 인물이 받는 정보 외에는 또 모든 정보가 차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영화 초반이죠. 철저하게 범석의 시점으로 풀어가며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외계인을 볼 때도 범석은 볼 수가 없죠. 범석이 보고 듣는 것 외에 관객들 또한 그 정보 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이는 성계 시점을 따라갈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관객 또한 극중 인물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초반에는 이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후반부에서도 밝혀지지만 이 외계인들이 인간을 침략한다거나 하는 그런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죠. 또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외계인이 사람을 공격할 때 항상 공격을 받으면 또 이후에 이를 반격하는 구도로 그려진다는 것이 흥미로운데요. 영화의 사건의 시작이 되는 계기는 마을에 무언가가 내려와 사람들을 습격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외계인은 인간에게 적대적이다라는 것이 영화의 전반적인 그냥 어떠한 법칙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부분이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기 일당의 숲에서 조르 마베유를 비롯한 외계인들에게 포위를 당했을 때 외계인들이 대화를 시도하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죠. 외계어를 해석하는 자막이 이때는 배제된 것을 볼 때는 저는 아마 이게 외계인들이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전달하는 내용이지만 관객들은 이를 알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막을 배제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를 넓게 확장하면 처음 호포항으로 내려온 외계인의 바느기르죠. 바느기르 외계인 또한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을 먼저 공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며 고유의 능력을 가진 외계인들이 극도로 원시적인 방법으로 싸우는 이유도 발전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기를 발전시키는 것을 금할 정도로 평화를 추구하는 종족이라는 추측 또한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살을 붙인다고 하면은 헐리우드 전통의 불시착한 지구인이 낯선 외계 토착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살을 붙여본다면 헐리우드 전통의 불시착한 지구인이
낯선 외계행성의 토착민에게 공격을 당하는 구도를 뒤집은 어떤 하나의 풍자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예전 감독님의 초창기 작품인 추격자가 초반부터 살인마의 정체를 밝히고 또 전지적인 관객의 시점에서 비극을 내려다보는 그런 구조를 지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또 이런 흥미로운 지점이 생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답변은 한 가지 물음이 따라붙습니다. 이 같은 해석이 과한 의미 부여가 아니냐는 것이죠. 이 같은 비판 또한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업영화에 있어서 대중이 다혹할 만한 이번 작품의 결말과 전개는 큰 비판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해당 영화의 장점이 상업영화라는 틀에 묻혀서 그 가치가 저하당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코미디언 출신 현대예술가 마우리치오 카넬린의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죠. 코미디언을 보자면 살짝 비하하기는 하겠지만 단순히 벽에다가 테이프로 바나나를 고정시킨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작품의 가격은 1억 4천만 원이라는 상당한 고가의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작품이 왜 이렇게 비싸게 팔리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해당 작품은 물리적인 바나나 그 자체를 판매하는 것은 아니죠. 작가의 아이디어, 현대 미술 시장에 허영심을 꼬집는 개념을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이를 두고 이게 무슨 예술이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또 세계에 4장밖에 없는 그 진품 증명서를 가지고 이걸 예술로 인정하고 그 값을 치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 호프의 경우도 물론 결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나홍진 감독님이 단순히 감독의 이름값을 넘어 이번 영화를 통해서도 충분히 다각도로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관객들의 의견이 상충되는 장을 열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지점을 본다고 해도 이번 작품이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미학권위자인 로저 스크루턴 또한 예술의 갈등은 생산적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예술이 기존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떻게 본다면 호프에 대한 가치가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줬다는 거에서 그 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호프에 대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식구였습니다.